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자, 오늘은 Q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뭐 선형 Q, 환형 Q, 대Q 세 가지만 코드를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Q는 지금쯤 되시면 이 개념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Q는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는 구조, 뭐 자동차 터널 이런 구조입니다. 추월 없습니다. 1차선에. 추상화는 추상 데이터 타입은 뭐 Q 만드는 거, 초기화하는 거, 비어있니, 가득 찼니, 인Q, Q에다 집어넣는 거죠. Q 번호, 아이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Q, Q 번호에서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Q의 맨 앞에 있는 애를 치우는 거죠. 그 다음에 pick, 이거는 가장 첫 번째 값을 가져오는 거라 그랬죠. 스택에서도 이렇게 쓰죠. 자, 여기 Q는 오른쪽에서 추가되고 왼쪽에서 삭제되는, 제거되는, 값을 가져가는 이런 거예요. inQ 3, 그럼 3이 들어가고, inQ 7, 그럼 7이 들어가고, inQ 5, 그럼 5가 들어가고, DQ, 이건 DQ 3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무조건 가장 첫 번째 값이 나오기 때문에 DQ 이러면 3이 나오고요. 또 DQ 이러면 7이 나가서 5만 남게 되네요. Q가 어디에 쓰이냐? 뭐 시뮬레이션 대기열. 뭐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열을 이용한 선형으로 사용하는 Q를 구현한다. 삽입을 계속해서 요소들을 이게 이제 배열을 이용하는 Q는 이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이렇게 찼어. DQ 해서 데이터 뒤에서 지워왔어요. 그래도 인덱스, 리어는, 아니, 프론트는 여기 제일 앞이죠. 아니지, 리어에서 삽입되는 거죠. 리어에서 삽입되고 프론트에서 삭제되니까. 자, 여기 리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데이터 꽉 찼어. 프론트가 막 삭제하면서 왔는데, 삭제하면서 오니까 요 앞은 B겠죠. 근데 리어가 여기니까 얘를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죠. 이게 배열을 이용한 Q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뒤로 이동, 이렇게 이동하는, 그리고 리어 값을 다시 여기로 수정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계속해서 빈 공간이 있을 때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환영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리어 갔으면 다시 이렇게 뒤돌아갈 수 있도록. 환영표라고 해서 실제로 구조를 뭐 동그랗게 만드는 게 아니고 배열인데 이 리어 값을 이제 모드 연산자를 통해서 플러스 1을 하면 6이 되는데 이 6이 될 때 0이 되도록 이렇게 연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영표를 만드는 것이고요. 자, 선형표는 스트럭처는 프론트, 리어, 데이터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에러일 때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초기화, 리어하고 프론트가 모두 마이너스 1로 초기화됩니다. 자, Q를 출력하라 그러면 어디부터가 출력하나요? 배열 0부터 맥스 Q 사이즈까지 가면서 i가 프론트보다 작고 리어보다 프론트보다 작거나 리어보다 크면 누구야? 벽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끝에.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를 출력해라. 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리어가 맥스 사이즈 마이너스 1과 같니? 그럼 가득 찼다. empty란 얘기는 프론트하고 리어하고 같으면 비어있다. inQ일 때 is full, Q가 가득 찼니?
그러면 Q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냥 리턴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리턴이 없으면, 보세요. 지금 이런 문장도 보시면, 여기에 만약에 리턴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기 Q가 포화 상태입니다. 실행하고, 이 문장에서는 if문을 빠져나오죠? 그럼 얘를 실행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리턴을 합니다. 리턴을 하는데 문제는 현재 함수의 반환 타입이 void예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죠? 그래서 리턴만 있고 뒤에 반환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죠. 뭐 굳이 여기다 리턴을 쓰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다 else를 쓰면 됩니다. if 이렇게 하고 여기다 else 이렇게 쓰고 얘를 쓰면 리턴이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dq 비어있니? 비어있다. dq가 inq는 사실 데이터를 포화 상태가 아니어도 반환 데이터는 원래 없잖아요. 리턴해 줄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dq 보시면 얘는 반환 타입이 int죠. 왜 그러냐면 공백일 때는 사실 아무것도 반환 안 해도 되지만 공백이 아닌 이제 q가 데이터가 있으면 하나 데이터를 뽑아서 리턴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템을 리턴하게 되니까 여기 int 타입이고요. 인티저 타입이다 보니까 에러일 때도 return -1 그래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되죠. 자, 그리고 메인에서는 아이템은 제로고 이렇게 Q를 초기화하고요. inQ 10 출력 20 넣고 출력 30 넣고 출력 그러면 지금 벽이 찍히죠? 이렇게 찍혔습니다. dq 아이템에다 넣는 거죠. 아이템에 10이 들어갔겠죠. 여기 10 그리고 출력 20 출력 30 출력 30 출력이니까 마지막 지금 제일 마지막 라인 요거는 아무것도 없는 Q가 출력이 됐습니다. 선형 Q의 응용은 작업 스케줄링. 작업 스케줄링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실제로 선형 Q를 이용하지 않겠죠. 환형 Q를 이용하겠죠. 얘들이 뭐 배열을 써가지고 막 이동하면서 하진 않겠지만 그림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선형 Q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프론트 리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들어왔을 때 리어가 증가되면서 데이터를 넣고 자, 두 번째 리어가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넣고 그래서 프론트 값은 계속 마이너스 1이에요. 3가 들어올 때까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프론트는 현재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프론트가 여기죠. 자 근데 이제 잡1을 삭제합니다. 그러면 프론트도 증가하고 삭제해요. 그 프론트는 항상 비어있는 공간을 가리키고 리어는 마지막 삭제된 값을 가리키고 있어요. 항상 증가하고 삽입한다. 증가하고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여기 뒤가 이렇게 비고 앞에만 이렇게 차버리면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환형 Q. 자, 환형 Q도 기본은 똑같습니다. 이거 그냥 쭉 이렇게 일렬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여기 맥스 사이즈까지 갔을 때 다시 여기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리어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죠.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 증가했을 때 프론트하고 같으면 안 합니다. 풀. 자, 이 코드들을 그래서 포화 상태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이렇게 하나 증가한 애를 모두 했을 때 프론트 값과 같은가를 보는 거죠. 프론트 값과 모두 이건 안 들어갔다는데 들어갔네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뭐 없고요. 자 초기화 둘 다 0으로 초기화를 했네요.
자, 공백 상태니 두 개가 같니? 값이 같으면 공백이죠. 그 다음에 포화 상태를 체크할 때는, 자, 지난번에 요거 썼죠. 요렇게 if문에 들어간 조건식을 그대로 써주면 얘가 시언어니까 true, false를 반환하지 않고 0이냐 1이냐 이렇게 반환하겠죠. 자, 여러분 시언어에서 그건 아셔야 됩니다. if 조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조건은 있잖아요. 0일 때만 false예요. 그럼 true는 언제냐?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가 true가 돼요. 그냥 숫자를 집어넣으면 다 true예요. 8 이렇게 집어넣으면 true. 15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true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사이즈 이 풀은 어떻게 검사하냐면 리얼을 하나 증가시켜서 맥스 사이즈로 모드해요. 이거는 맥스 사이즈로 요 모드하는 요것만 환영켜서 기억하면 되는데, 요거는 마지막 보시면 자 7이야. 지금 리얼가 7이에요. 요 상태에서 자 리얼을 하나 증가시켜서 여기 물론 여기서 자 리얼을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모드 연산을 하면 리얼가 0이 되죠. 그럼 실제로 여기다 데이터를 넣을 수 있긴 하지만 문제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리얼 값 받고 프론트 값이 같아지죠. 이러면 empty하고 조건이 똑같아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삭제하려고 그럴 때 프론트하고 리얼하고 같으면 empty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를 삽입해버리면 두 개가 같아버리죠. 그러면 데이터가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의 공간을 항상 비워둔다예요. 그래서 검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리어 플러스 1을 모드했을 때 모드 사이즈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같으면 풀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은 비워둔다. 이게 기본 환영 큐에서의 조건이에요. 기본 환영 큐는 그래서 항상 이 0 자리를 비워두는 건 아니고요. 항상 한 칸을 비워둬요. 그래서 항상 비교할 때도 보면 여기 리어 플러스 1을 먼저 하고 얘를 맥스 사이즈로 모드했을 때 이게 프론트랑 같으면 그냥 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환영키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은 뭐 그냥 반환을 폼을 돌면서 출력하면 되고요. 여기는 두 와일이죠. 두 와일인데 요거 보시면 돼요. 프론트 값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출력한다는 거. 프론트가 I 하고 같니?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는 요 두 문장이 중요합니다. 뭐 데이터 출력하는 거예요. 뭐 출력하면 되고. 자, 인큐 풀이니 그러면 포화 상태. 그다음 풀이 아니라면 증가하고 삽입합니다. 증가하고 삽입한다. DQ일 때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삭제한다. 왜냐면 프론트 값이 가리키고 있는 건 마지막 삭제된 값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증가해서 다음 값 가리켜야 되죠. 그래서 증가하고 삭제, 증가하고 삽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에서는 자, q 초기화하고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while 문 여기까지 돌죠. 정수 입력받아서 출력을 합니다. 풀이 아니면 계속 입력받네요. 그죠? 여기다 밑줄 쳐놓으면 쓰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풀, 여기는 empty. 문제는 좋네, 사실. 여기 while에 들어갈 조건으로 적당한 걸 쓰시오, 이러면. while, 기억에서 해야 할 일을 서술형으로 쓰시오, 이러면, Q가 가득 찼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는 Q가
비어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서술형은, 그쵸. 서술형 문제 내기 좋아요, 서술형은.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다 단계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문제를, 답을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네, q 데이터를 삽입하면, 달달달딱 이렇게 출력되고, 삭제하면, 앞에부터 나가니까요. 제일 처음에 10 나오고, 20 나오고, 30 나오고, 40 나오고. Q는 공백입니다. 프론트 리어값 짝짝. 아, 프로그램 좋네요. 네. Q의 응용, 버퍼. 네, 다양하게 쓸 수 있죠. 네. 네, Q는 지금 53 넣고, 53 삭제해서 날라갔죠? 73 넣고, 73, 어디 뭐야. 자, 이건 시간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랜덤 시간으로 만드는 건가? S랜드. 이거 뭔지 정확히 모르겠네. 시간을 초기화하는 건가 보네. 자, i가 0부터 100까지 돌면, 99까지 돌죠? 0부터 99까지 돌면서 랜덤한 숫자를 뽑아서 5로 나누는데 0이 되면, 5로 나눠 떨어지면 Q에다 집어넣고, 100으로 나눠서 뒷자리만 남기네요. Q에다 집어넣는데, 만약에 이게 585다. 5로 나눠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지나갈 때 모두 100 하니까 85만 들어가요. 뒤에 10자리만 들어가죠? 10자리하고 1자리만 이렇게 하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또 랜덤한 숫자를 받아서 10으로 나눠 떨어지면 DQ, 여기는 집어넣고, 집어넣은 숫자가 10으로 나눠 떨어지면 DQ에서 데이터를 빼가고 출력하고, 이런 얘기네요. 잠깐만. 근데 희한하네. 얘는 이게 5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데 왜 들어와 있죠? 랜덤한 숫자. 그렇군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자, 여기 랜드하고 다른 숫자죠. 5로 나눠 떨어지면, 그러니까 뭐 숫자를 하나 받았어. 숫자를 하나 받아서, 랜덤한 숫자를 받아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 다른 랜덤한 숫자를 받아서 모두 100 하니까 10자리, 2자리 숫자만 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숫자를 받아서 인큐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만든 숫자를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만약에 아까처럼 535 이렇게 받았다. 5로 나눠 떨어지죠? 떨어지면 여기 와서 숫자 하나 다시 받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53이 들어간 거네. 예, 그리고 Q를 프린트 하고요. 나왔는데 이제 또 다른 숫자를 받아서 모두 10 했는데 나눠 떨어지는 경우는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가는 거네. 그래서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처음 받은 숫자가 5로 나눠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로 숫자를 받아서 53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if문에서 받았더니 10으로 나눠 떨어졌어. 그래서 DQ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5로 나눠서 떨어져서 숫자를 받아서 73을 넣었고, 그 다음에 숫자를 받았는데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또 여기 왔는데 조건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조건에 따라서 랜덤한 숫자를 받았는데 5로 나눠 떨어지면 새로운 숫자를 Q에다 넣고, 다른 숫자, 얘가 A라면 얘는 B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C가 10으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는 DQ하고 프린트하고,
이거를 100번 반복한다는 거죠. 100번 이렇게. 자, 덱은 더블 엔드 큐의 줄임말이다. 더블 엔디드 큐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앞뒤에서 다 삽입 삭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연산은 이렇게 add 프론트, delete 프론트, get 프론트. get 프론트는 픽 하는 거죠. 값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d rear, delete rear, get r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add rear, add 프론트, add rear, delete 프론트, delete rear, get is full. 전단, 후단. 전단에서 집어넣은 A는 프론트에서 넣고 B는 리어에서 넣고 C는 프론트에서 넣고 D는 리어에서 넣고 꽉 찼네요. 풀. 그 다음에 딜리트 프론트, 딜리트 리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를 환영큐를 이용하면 프론트 빼기 1 더하기 맥스 사이즈. 리어는 리어 빼기 1 뭐 하는 거지? 자, 딜리트 리어를 할 거면 빼기를 해야 되죠. 딜리트 리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삽입을 할 거면 프론트에서 삽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연산은 삽입이네요. add 프론트네요. 얘는 딜리트. 자, 프론트에서 삽입할 때 이제 극단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7부터 1까지는 프론트 빼기 1을 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0에서 뺄 때죠. 지금 프론트가 0이 있는데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지금 이럴 경우는 프론트 빼기 1 더하기 맥스 사이즈 해서 얘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프론트가 지금 0이니까 0 마이너스 1이 되죠. 플러스 맥스 사이즈가 8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7이 되죠. 그럼 프론트 값이 7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다 데이터를 넣고 프론트 값은 7을 만든다. 이거는 시험에 내기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걸 왜 안 냈을까요? 네. 이거 한 줄 내놓으면 되지 뭐. 써라. 이러면 이거 프론트 빼기 1 이렇게 해서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Q 이렇게 있고요. 에러 메시지 있고요. 초기화 있고요. 아까 본 게 add잖아요. add 프론트. 딜리트 프론트, add 프론트 보시면 add 프론트. 지금 나온 게 요 프론트 마이너스 1 맥스 사이즈. 그러니까 현재 프론트 위치에다 값을 넣고 그 다음에 다음 프론트 값은 프론트 빼기 1 맥스 사이즈 이렇게 해서 여기 값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 그쵸? 네, 지금 이건 왜 있냐면 프론트가 0이면 사실 필요 없죠. 그런데 다른 숫자인 경우는 이게 맥스 사이즈를 더해주기 때문에 숫자가 엄청 커지죠. 이거를 모두 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들도 뭐 Q 프론트고요. 두 개가 같으면 empty. 그 다음에 리어 플러스 1 이렇게 했는데 프론트랑 같으면 full. 이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add rear. 리어에서 추가할 때는 리어는 마지막 삽입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를 증가하고, 그죠? 그래서 증가하고 일단 풀인지 확인한 다음에 뭐 빠졌네요. 포화 상태입니다 한 다음에 여기 리어를 실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뭐 else문으로 묶던지 이렇게 묶던지 아니면 여기 리턴 해줘야 되죠. 여기 리턴 이렇게 묶어야지.
리턴 제로는 아니고요. 그냥 리턴만 있어야 되겠네. 리턴 이렇게 있어야 되겠어요. 네, 지금 여기 문장은 이제 풀이니 그럼 와서 출력하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밑에 걸 실행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풀인데 데이터를 집어넣는 꼴이 되니까 네, 풀이니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 아닌 경우는 리어를 하나 증가시키고 맥스 사이즈로 모드 한 다음에 자, 요거는 마지막 지금 현재가 리어가 마지막 값일 때 이렇게 모드 연산이 필요하겠죠. 하여튼 이렇게 하고 리어 값을 해도 여기다가 넣는다. 자, 딜리트 프론트는 공백이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왜 더 빠졌지? 리턴을 하든 리턴을 쓰긴 써야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딜리트 프론트니까요. 프론트를 하나 증가시켜서 비어있지 않으니까 뺄 수 있겠죠. 프론트를 하나 증가시켜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데이터를 리턴해 준다. 겟 프론트는 그냥 값을 가져오는 거죠. 비어있지 않으면 여기 다 빠졌어 리턴이. 아, 대학원생들 안 되겠구만. 네, 이거 대학원생들이 편집 봤을 거예요. 리턴 이렇게 리턴한다. 이건 get이니까 프론트 값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죠. 네, 그냥 값만 배우는 거니까요. 그리고 add q. 자, delete rear. 아, 정말. 그리고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네. 밑줄 짝 치고, 여기. 기억 부분에 문제점을 쓰고 올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딱 써놓으면 2번을 이렇게 해서 네. 이게 근데 리턴 제로 이게 리턴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엘리먼트 타입인데 0을 보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엘리먼트가 뭘로 돼 있어? 엘리먼트 타입으로 돼 있네요. 인트네, 인트. 네. 인트가 엘리먼트 타입이니까요. 인트 제로 해도 되겠네요. 네. 리턴 제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get real 값은 하여튼 여기 이렇게 하고 3번도 사실 문제 내기 되게 좋은 라인이죠, 이거. 왜냐면 요것 때문에 문제 내기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자, 리어 큐를 하면 리어도 빼기 1. 네, 딜리트 리어 큐가 아니고. 자, 딜리트 프론트를 하나 증가시켜서 하죠. 근데 딜리트 리어는 리어를 감소시켜서 하죠. 네, 아니면 여기에 이걸 서술형으로 내면 지금 맥스 사이즈가 플러스 되는 요 부분에 이유를 쓰시오. 네, 얘가 필요한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리어 값이 0일 때 감소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냥 맥스 q 사이즈로 모드 연산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q 사이즈만큼 더해주고 모드 연산을 해서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적당히 말 만들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값 집어넣고 빼고 빼는 게 아니고 출력하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다. Q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은행에서 이 시뮬레이션이 이 밑에 거 설명하는 거구나. 이런 걸 만든다고. 네, 지금 여기는 은행에 손님을 기다리는 이거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 얘기네요.
네. 타입은 ID, arrive time, service time. 이거 뭐, 타임 5에 도착했는데, 서비스 3타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CPU 스케줄링 할 때, 이게, 프로세스 ID, arrive time, service time, 이겁니다. CPU 스케줄링과 똑같네. 자, 미닛 60분에, total wait, total customer, 서비스 타임, 서비스 타임은 뭐 각자의 서비스 타임일 테고요. 서비스 받는 커스터머가 누구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공부한 티가 나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네. 자, 클럭이 0부터 미닛 60까지 돌면서 현재 시간 0분에 자, 이게 랜덤 1부터 10까지 나오겠죠. 1부터 9까지 나오겠죠. 아니, 0부터 9까지 나오겠죠. 네, 0부터 9까지 나온 숫자가 3보다 작으면 012 이렇게 012 3개가 나오면 고객을 추가합니다. 네, 토탈 커스터머 초기값이 0이니까요. 0을 집어넣고 하나 증가하죠. 네. 후위 연산자이기 때문에 값을 먼저 쓴 다음에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커스터머는 아이디가 0이 되고요. 얼라이브 타임은 클럭 현재 저 클럭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타임도 1, 2, 3 012 012인데 서비스 타임이 0이면 말이 안 되니까 1, 2, 3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다 플러스 1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고객 0이 3분에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서비스 타임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저장된 값들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if문은 여기 if문은 지금 여기서 끝이 나고요. 그리고 다음 if문을 보면 서비스 타임이 0보다 크면 근데 이 서비스 타임이라는 게 보시면 여기 서비스 타임 초기값이 0이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본 이 코드에서는 서비스 타임이 없습니다. 그럼 서비스 타임은 초기값은 0이 되겠죠. 그럼 넘어가서 else로 가요. 0보다 크지 않으니까 else로 가서 Q가 비어있지 않으면 이런 거죠. Q가 비어있지 않으면 Q에 가서 하나 꺼내는 거죠. DQ 해서 커스텀에 넣고 서비스 커스터머는 커스터머 아이디 서비스 타임은 서비스 타임 그 다음에 프린트 해서 그 서비스 타임이 지금 여기 서비스 타임이 여기서 가져오는 값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고객이 할당되면 서비스 타임 값이 증가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뭐 토탈 웨이트 타임 구하고 자 이러고 포문이니까 다시 올라가서 여기 실행하죠. 여기 실행하는데 이제 여기는 고객 추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비스 타임 지금 여기서 뽑은 고객의 서비스 타임이 있죠. 3이다. 그러면 0보다 크니까 고객의 업무를 처리 중입니다. 이러면서 서비스 타임 하나 감소 하고 또 갑니다. 저 포문에서 또 가는데 또 갔다가 여기 고객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서비스 타임이 이게 2가 됐죠. 또 와서 처리 중입니다. 1 처리 중입니다. 0 하면 얘는 끝나요. 그죠? 그러고 딱 오면 이제 서비스 타임이 0이니까 다음 고객을 추출해서 또 네, 변수 세팅하고 여기서 이렇게 실행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Q에다 이렇게 고객을 집어넣잖아요. 고객을 집어넣고 여기서 그 고객들을 빼서 한 명씩 여기서 서비스를 쭉 해주고 끝나면 또 하나 빼서 여기서 또 쭉 서비스 해주고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이 지금 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각은 0 현재 시각 1 고객 0이 1분에 들어왔습니다. 업무 시간 2분 고객 0이 1분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대기 시간 0분 바로 시작했으니까요. 네, 0 처리 중입니다. 3 고객이 들어왔어요. 처리 시간 1분 고객 0번 업무 아직 안 끝났어요. 처리하고 있다. 고객 1이 4분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대기 시간 1분 쭉쭉쭉 이렇게 해서 짠짠짠짠짠짠짠 지나간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좋죠. 네, 재밌습니다. 이런 코드 보셔두면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거에서는 제 추천하기는 이거 DQ에서 이렇게 추가하는 거 이런 걸 이해하시면 나머지 다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학원 강의보단 나을 텐데. 이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좀 풀어드리면 되게 좋겠는데,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되게 답답합니다. 여러분 좀 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좋은 문제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네, 제가 풀어서 같이 강의를 하면 좋겠으나 여러분들이 카페 회원들하고 다 공유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료를 안 올린 것 같더라고요. 맞죠? 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이제 문제를 풀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올린 그 운영 체제나 자료 구조나 옛날에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혹시 조금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막 거기에 목을 매서 이게 분명히 이게 아닌데 스티브가 올렸으니까 이거 분명히 맞을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안 되면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네.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서술형이 많아지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문제만 푸는 사람은 서술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 개념, 원리 이런 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운영체제에서 페이징을 해요. 근데 페이징을 왜 쓰는지, 페이지 사이즈가 프레임 사이즈하고 왜 똑같은지 이런 것을 잘 이해 못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막 어떤 페이징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한두 개를 정확하게 외워서 풀 수는 있겠지만 네, 문제가 밖에서 나오면 못 푼다니까요.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수준이 이제 높아질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뽑는 인원이 막 무한정 막 200명 이렇게 뽑지 않으니까 인원이 적어지면요 문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이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개념과 연습, 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한데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정확히 다 알고 나서 이야기예요. 개념을 다 이해하고 뭐 Q가 물론 이제 Q의 기본 개념들 때문에 코드는 거의 이 코드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코드들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네, 똑같은 코드인데 약간 다르게 뭐 어떻게 변형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이유를 개념을 다 알고 있으면 그런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코드를 이렇게 썼는지. 그럼 다 풀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